11살 때부터 사형을 직접 보고 자랐어요. 사형이요? 예, 총을 따닥 쏘니까 탁탁탁 꼬꾸러지는 거예요. 아오지 탄광은 좀 어떤 곳인지. 국군포로랑 김일성 정권을 반대했거나 지주거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가둬놓은 이런 큰 동네인데 수용소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거기서 석탄을 캐는데 저희는 정치범이거든요. 군대도 갈 수 없고 대학도 갈 수 없어요. 태어나면 그냥 연자제로 네. 계속 아오지 탄광 가서 일을 해야 돼요. 여자건 남자건. 왜 정치범이냐면요. 네. 저희 친할아버지가 해방이 돼가지고 이제 큰 뜻을 펼치자 이렇게 됐는데 네. 김일성이라는 놈이 나타나가지고 김일성 정권을 반대한 거예요. 야학을 가르치면서. 그래서 할아버지를 전쟁 일어나기 한 몇 주 전에 데려다가 처형한 거죠. 저희 친할머니랑 저희 아버지가 아오지 탄광으로 추방되게 되는 거죠. 그럼 금영님은 전 눈 떠보니까 아오지더라고요. 그래, 태어난 예, 곳이 그냥. 예. 그 아오지에 살 때 다 세상이 그런 줄 알았어요. 지옥에서 막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그런 걸 보고 자랐거든요. 아빠가 석탄을 캐고 나오면 다 새까매가지고 아빠 얼굴을 몰라요. 그래서 아빠가 금영아 하고 부르면 아, 내 아빠구나 이렇게 알 정도로 뿌연 그런 동네에서 자라다 보니까 세상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28km 떨어진 선봉이라는 동네를 가봤는데 거기는 바다도 있고 어머 건물도 있고 해가지고 이건 무슨 세상이지? 좀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어디서 왔냐서 아오지에서 왔다니까 반동의 자식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울면서 아빠 저희는 왜 반동 자식이에요? 저희는 왜 아오지에서 태어났어요? 이러면서 아빠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아빠가 뭐래요? 아빠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까진 놈이 무시할 가문이 아니라고 자신감을 가지라고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좀 아오지 탄광에서 좀 정해진 생활 규칙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죠. 있어요? 모든 북한이 그렇지만 이 아오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통행증이란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서초구에서 무슨 관악구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행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른들은 갈 수가 없는데 아이들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미성년자니까. 그래서 제가 많이 다녔어요.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그런 것들이 있나요? 아오지 탄광에서는요 조심해야 돼요. 고난이 행군 때 김정일이가 사람들이 동요를 일으키니까 웅성웅성하잖아요 여론이. 그러니까 총소리를 울려라 이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공포 정치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만만한 게 뭐예요? 출신 성분이 안 좋은 우리 같은 반동들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뭐 잘못하고 이러면 사형인 거예요. 11살 때부터 사형을 직접 보고 자랐어요. 3교시가 끝났는데 땡땡땡 종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다 모였어요. 모였더니 제가 처음 본 게 농장밭에 가서 옥수수를 무슨 50몇 이삭을 훔쳤다고 그 아빠를 이렇게 말뚝을 딱 세워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묶은 거예요. 그 앞에 와이프, 아들, 딸 쫙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키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일 앞에 앉혀놓은 거예요. 보라고? 예. 그러니까 완전 공포인 거예요. 총을 따닥 쏘니까 탁탁탁 꼬꾸러지는 거예요. 거기에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말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가운데 중간중간에 보안원이라고 있어요. 그 스파이들이. 그래서 막 뭐라고 동조할까 봐. 그럼 잡아가는 거예요. 불쌍하다 뭐 하면. 스파이는 그냥 민간인처럼 있는 거고? 예, 있는 거니까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이탈을 했어요. 혼자 아오지 고개를 넘어오면서 지금 사형당한 그분이 내 아빠였으면 나는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형할 때 처자식들이 울지도 못하더라고요. 너무 공포스러우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그 어린 나이에 하늘을 쳐다보면서 세상이 다 이럴까? 집에 가가지고 아빠한테 품에 안겨서 막 울었어요. 아빠 난 살기 너무 싫어하니까 김일성이 빨리 망해야 된다. 이 정권이 망해야 된다고 아빠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12살 때 얘기한 거죠? 예, 그 어려서부터 그런 사형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저도 북한이 싫은 거예요. 그럼 어렸을 때도 일을 시켜요? 시키죠. 저희는 반동의 자식이어가지고 공부도 많이 안 시켜요. 초등학교 1, 2학년 요 정도 한글 읽을 줄만 알게 시키고 3학년부터 나가서 일을 시켜요. 뭐 옥수수도 심어야 되고 모내기도 해야 되고 여름에는 김 매야 되고 가을에는 가을거지 해야 되고 이건 진짜 인간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학교도 지어야 돼요. 저희는. 학교를 지어야 된다고? 예, 학생들이 진흙을 빚어가지고 벽돌을 날라서 지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살았어요. 저희는 북한에 있을 때 북한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김일성이 언제 죽어요? 막 이러면서 예. 김일성이 죽었을 때 꽃을 그 동상에 가서 드려야 돼요. 설날 때 엄마가 빨리 가서 드리라고 안 드리면 우리 잡혀간다 이래요. 그러면 아빠가 더 이상 끌려갈 데가 어디 있냐고. 없지. 없죠. 그러면서 이놈의 김일성 새끼는 죽어서까지도 날 괴롭혀. 막 아빠가
그렇게 저희는 이중교육을 받고 자란 거예요. 집에서는 반동교육 받고 나가서는 공상교육 받고 발갱이 교육 받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네에 있는 애들이 다 똑똑해요. 근데 아우지 탄광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트여 있네요, 생각이. 트여 있죠. 그래가지고 그 애들도 집에서 그 반동교육 받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탁 보면 알아요. 그래서 동네에서 누가 담이 더 센가 한번 보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백두산에 정일봉이 있어요. 네, 정일봉이요? 예, 정일봉. 네. 김정일이 거기서 태어났다고 개구라를 치는 거예요. 아. 예, 어렸을 때 애들이랑 정일봉이 무너졌대 이래요, 한 애가. 그럼 얘가 담이 센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김정일이 대졌대 이래요. 그러면 다른 애가 김정일이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하고 놀았어요. 이 말은 세워나가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다가 엄마한테 들키면 맞는 거예요. 아. 싹 잡혀간다고. 저희 아빠가 탄광에서 소머리를 하게 됐어요. 네. 소가 이렇게 끄는 이렇게 달구지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렇게 석탄을 실어서 막 이렇게 나르잖아요. 어느 날 어떤 놈이 와가지고 소를 훔쳐간 거예요. 완전 큰일이잖아요. 완전 큰일이죠. 옥수수 훔쳐도 죽는데. 예, 근데 어떤 놈이 소를 훔쳐가서 아마 잡아먹었나 봐요. 네. 아까 탄광에서는 석탄을 날라서 어디 이렇게 실어 가야 되는데 소가 없으니까 저희 아빠를 계속 탄광에 불러가가지고 가서 어디 가서라도 훔쳐오라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그 아오지 탄광 나가가지고 소를 훔쳐다가 잡혔다. 그럼 사형인 거예요. 아니면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 소를 훔쳐간 사람은 잡으라고 안 하네요. 아니 그거 잡지를 못하니까 어느 산 속에 들어가서 잡아먹었을 텐데 그거 어떻게 잡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렇게 하니까 그때 제 나이 12살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그 시골에 살았어요. 그 시골에 농장이 있거든요. 저희 아빠처럼 한 사람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마을에서 소를 몇 마리 관리한단 말이에요. 그 소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12살 때 아빠한테 쪽지 하나 남겨놓고 아빠를 위해서 새벽에 길을 떠났어요. 왕복이 100km가 넘거든요. 소 훔치러요? 예. 왜냐면 난 통행증 없이도 갈 수 있잖아요. 초소를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유리한 게 어른이 소를 끌고 다니면 저 우리 동네 안 보던 사람인데? 이러면서 누구냐고 물어봐요. 근데 애가 소를 끌고 가면 아 집에서 풀매기로 왔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살 때 길로 오면 사람들하고 부딪히면 탈론할 수 있으니까 그 길 옆에 지름길을 해서 산을 넘어서 뭐 어떻게 하면서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딱 도착한 거예요. 들판에 소들이 쫙 있는데 그냥 든든한 그 숫소 한 마리를 딱 본 거예요. 그래, 네 놈이다. 딱 하고 찜했어요. 그리고 새벽 2시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예, 불숲에서 딱 기다리다가 가가지고 고삐 있잖아요. 주레락. 그걸 딱 뽑아가지고 막 끌고 간 거예요. 근데 길로는 못 가고 그게 강이 있었어요. 강 쪽을 따라서 간 거예요. 자갈밭을 막 걷는데 발이 막 이렇게 아픈 줄도 모르고 막 소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산속에서 너무 피곤하니까 배에라도 묶기도 하고 아니면 나무에 묶어놓고 막 자기도 하고 이러면서 졸면서 왕복 100km가 넘는데 소를 훔쳐 갔죠. 집이 딱 보이는데 다리 힘이 딱 풀리는 거예요. 그 주저앉았죠. 앉았는데 친구가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보고 우리 아빠가 한 대 가가지고 금영이가 저기 있으니까 좀 데리러 오라고 알려줘 이랬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가가지고 금영이 아버지 금영이가 저기 소랑 앉아 있습니다 이러고 얘기했나 봐요. 아빠가 막 달려오더니 저를 보더니 아직도 그 미소를 잊을 수 없는데 너는 나의 영웅이라고 그러면서 저를 업고 소를 지금 이렇게 끌고 집으로 들어가면서 얘들아 우리 집 영웅이 왔다. 예, 그렇게 하시면서 아빠가 저를 꼭 껴안더라. 그러면서 아빠가 그때 저 자는데 이렇게 쓰러져 있으니까 저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이 나라는 못 살 나라다. 탈북해야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